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은요, 서울시장 1대1 대결로 굳어졌죠. 우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대1로 서울시장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진보 세력이 분열로 망하죠. 후보군이 난립해가지고 결국은 표를 나눠 먹어가지고 보수 세력에게 패배하고 이런 구도가 반복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보수 세력들이 후보가 난립하는 정황이고, 그래서 보수 세력이 좀 망하는 형국이 컸는데, 이번에는 안철수하고 오세훈이 서로 양보를 너나 할 것 없이 잘 해가지고 단일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 유주택자는 유주택자대로, 그래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현재 뭐 투자 자체도 엄청 막혀 있고, 그리고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특히 또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거의 80%, 90%까지 급상승해가지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이유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무슨 취업률 이런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직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로 처음과 끝이 결정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서울 시민들은 이미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시장이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더 크게는 전국 단위까지 부동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미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올라서 더 오르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높지 않은데, 어차피 LH 직원들도 다 헤쳐먹는데 그 헤쳐먹는 거 우리라도 나눠 먹자, 이런 잠재된 불만이 서울 시민들에게 팽배한 것 같습니다. 장년층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오세훈 때의 그 영광을 아마 잊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세훈이 한강변 아파트를 뭐 전략 정비구역이다 해가지고 50층 이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오직 성수동 전략 정비구역만 남았죠. 자, 이번에 박영선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내어놓은 부동산 정책 한번 보시고 공부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번 정책을 한번 3분간만 한번 간단히 볼게요. 일단 박영선은 5년 내에 30만 원을 공급한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36만 원을 공급한다. 이런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뻥튀기를 하든 뭘 하든 남보다, 상대 후보보다 많으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박영선은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로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설정해서 저가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오세훈은 민간 분양주택, 다시 말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많이 억제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확 풀어버리겠다 하면서 약간은 이거에 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풀면 또 집값이 폭등한다 하면서 어찌 보면 반시장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꽉 묶어놓은 상황인데, 오세훈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형적이고 오픈마인드다. 그래서 오세훈이 당선이 되면 지금까지 안전진단도 강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있던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더 공급 정책으로서 적당할 것 같아요? 당연히 오세훈이죠. 재건축 재개발 확 풀어주면 민간 사업자부터 달라붙어가지고 억눌려 있던 그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 후보 단골 메뉴죠.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엄청나게 밀린 구간이죠. 거기를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기는 상당히 큰 공약이 아닌가.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그 정도의 큰 토목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치고 나왔어요. 이 부분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가장 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그 다음에 민간 토지형 공공주택 상생주택이다. 그 다음에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이다. 다시 말하면
상생주택이다, 모아주택. 이런 상생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오세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재명 도지사하고 오세훈이 토론한 걸 보니까 10여 년 전에 오세훈의 모습은 아니더라. 오세훈이 상당히 중도적이고 약간의 진보 성향마저 띠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 방향도 상생주택, 모아주택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 소유의 땅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 민간의 토지를 서울시가 임차를 해가지고 그 땅 위에다가 주택을 용적률을 확 올려가지고 짓고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민간업자에게 준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명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인데 서울시장의 빌라촌이라든가 빌라 있죠. 뭐 주차할 공간도 없는 그런 빌라들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모아주택이라는 그런 용어를 도입해가지고 용적률과 층수를 높여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한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택공사에 지은 공공주택이 많죠. 박영선 서울시장은 후보는 여기에 먼저 신속하게 공공주택 재건축을 하겠다. 솔직히 민간주택 재건축은 들어봤어도 공공주택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쉽게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죠. 그런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결국은 다시 재건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분양형이 아닌 이상 임대형으로 할 경우에는 결국은 임대를 해서 거기서 서울 시민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 시민들의 욕망은 뭡니까? 주택을 분양받든 매수를 해가지고 소유를 하고 싶지, 그를 평생 죽을 때까지 임대를 하고 월세를 내고 살아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그런 공급 정책인지는 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세훈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상생주택이든 모아주택이든 그 주택의 소유권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땅을 빌리든 뭘 하든 주택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공급을 늘려서 소유하게끔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영선 서울시장은 확고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한강변 35층 이하 이거를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약간은 둥글둥글하게 명확한 의사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한강변 현재 35층 규제로 돼 있죠.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규제해 놓은 35층 이것을 과감하게 철폐를 하겠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조합이죠. 제4구역인가요? 그 재건축 조합을 방문해가지고 자칫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걸 과감히 폐지하겠다 해가지고 성수전략정비구역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거의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로 10수년을 기다렸죠.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기만을 두 손 모아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죠.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대표적인 공약은 제 눈에 확 띄는 것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한남에서 양재 IC까지의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한다. 그런데 이것은 남은 보궐선거 기간, 그 재임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추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반면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확 풀겠다. 그 다음에 상생주택, 모아주택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특히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2종이죠. 2종. 상업지역 3종, 2종, 1종 있죠. 2종 주거지역 현재 7층으로 이하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 풀어서 7층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또 제안을 했어요. 정책을. 그리고 한강변 35층 층수 제한도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박영선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개념,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화 개념,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 가격을 절반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요 실현성이 없다는 거 이미 다 증명된 것인데 이런 무리한 공약을 제시한지 모르겠어요. 반값 아파트 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 가격에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다시 반값이 원래의 가격을 찾아가죠. 반면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 공급,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민간 공급.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지가 부족하니까 민간의 땅을 빌려서 주택을 짓고 그것을 또 공급. 그러니까 임대냐
분양 공급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 점에서 박영선과 오세훈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임대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기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에 공급되는 부동산 분양 물량이 2023년, 2024년까지 거의 끊겨 있거든요. 어차피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전 지구적인 경제 공황이라든가 금융위기가 없지 않는 이상 서울시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이슈를 던지게 되면 당연히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고 상승 가닥을 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3년, 2년 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도심부의 자체적인 민간 공급량이 늘어나면, 공급 수요 원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폭등이 진정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공공임대 개념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정책,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강변 주변에 35층 이상을 못 세우게 하는 거, 이것도 참 고리타분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자들은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 50억 있으나 100억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냥 200억 가지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한 100층, 200층 높이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급량도 늘어나고, 물론 주변 교통이 좀 번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80층 주상복합 공급하겠다 할 때 저는요, 칭찬을 했거든요. 차라리 한강변 주변, 마천루들이 한강변 주변을 이렇게 쭉 병풍처럼 둘러싸면 참 보기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시가 참 한강변에 마천루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로 저는 전 세계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다행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 주변 35층 규제를 철폐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년밖에 임기가 안 남기 때문에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누가 되든 간에 확실한 부동산 어떤 실적,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아마 다급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마아파트든 아니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구역, 이 성수전략 특별구역 35층 제한, 이것도 아마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아마 철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제 생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어차피 LH에서 다 헤쳐먹는 거 우리 서울 시민들도 좀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 시민들의 현명한 한 표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시민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한 6년 정도 살았지만 현재는 서울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급정책의 방점이 찍혀있는 오세훈, 이것이 더 부동산 정책으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년 내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더라도 현재 서울시에 공급될 아파트는 이미 2023년도까지 공급 물량은 제한되어 있고 거의 없다. 그래서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이 공급할 미래 공급 물량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대기 수요로 전환될 수는 있겠지만 이 상승세를 꺾을 수는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 누가 당선될까요? 오세훈이냐 박영선이냐, 공공임대냐, 분양을 통한 공급정책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